1년 8개월 전에 현 경산정 박사님께서 교원을 개정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위원이 50명이 모였어요. 뭐 특위가 있고 전문에서 해가지고 특위가 한 30명, 전문위원이 한 20명. 그 특위는 수의단 또 제가 아주 내노라 하는 뭐 헌법 재판관까지 하신 그런 분들, 또 출가에서도 아주 뭐 제일 참 그런 법조문에 잘하신다는 분들, 그래서 한 20명, 30명, 또 제가 뭐 전문위원이 한 20명, 그래서 1년 7개월인가 8개월 동안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였어요. 그래서 그걸 토론하고 저거 해서 교원 개정안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초안이. 그 마지막 날 이제 해체하는 날이에요. 그날 이제 만들어가지고 수의단에 보내면은 수의단에서 이제 또 토론해서 정목사님 제가 얻어가지고 교정원장이 중앙교회에 발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원이 고쳐지는데 상당히 복잡하죠. 그 교원 개정안 마무리하는 날인데 종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나 뜯어보니까 안 맞다. 그 주로 골자가 뭐냐면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교정원장과 감찰원장을 지금 종목사님 임명제거든요. 이걸 선거제로 바꿨어요. 수의단에서 2명을 후보 추천해서 중앙교의에서 제가 출가가 모여서 선거하는 걸로. 이거 안 된다. 또 두 번째는 수의단이 현재 제가 출가 비율이 1대 3입니다. 출가가 셋이면은 제가가 한 명 꼴이에요. 3대 1. 그걸 2대 1로 고쳤어요. 출가가 남녀 9인시에서 18명, 제가가 남녀 합해서 9명, 2대 1로. 이것도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의단, 또 교정원장 선거, 또 하나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한 몇 가지가 그 양반들 최종안을 했는데 종목사님께서 이거 다 거부권이 있는데, 야, 수의단 돌아와서 이제 당신한테 오면 거부권을 행사하셔도 되는데 이 특위에 와서 직접 명령을 했어요.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에서 보셨겠지만은 이런 것은 현행 내 생각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쿠데타 하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원의 원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못 지켜내면은 종목사의 직무 유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여파가 컸습니다. 과연 아무리 종목사님이라도 그 예산이 7,060만 원이가 투자됐대요. 1년 8개월 동안 그 위원들의 모든 뭐 여비니 뭐 식사 대비 이런 거 해가지고. 그리고 내놓으라는 분들이 50명의 한 대중이 만들어 놓은 안을 종목사님이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치과법인 문제는 현재 이게 한 벌써 18년 전 일이에요. 1997년, 원기 82년에 일본에 아주 재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총무 바로 옆에 석재상이 그 황등돌 유명하거든요. 아시죠? 그 황등돌을 수입해서 일본 사람들은 거의 100%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한 다음에 그 유골함이나 묘지는 조그만 해요. 근데 거기다가 온갖 선물을 그렇게 많이 장식을 해요. 뭐 들어간 이렇게 뭐 등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것도 해서 그게 뭐 보통 뭐 1,000만 원에서 뭐 1억 정도 든대요. 그 석재를 수입하는 분인데 뭐 제 이름이 잊어버리고 김용시단가 그분이 그 석재상 황등의 석재상 소개로 좌산 종법사님을 뵙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좌산 종법사님이 그 당시 교정원장 효산 조정근 교정원장님에게 인계를 해요. 이 사람하고 잘 사업을 해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본에서 묘지 허가서 따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일반인은 거의 안 되고 일본은 모든 묘지가 사원에 있어요. 절에. 그래서 절 주지스님들이 그 묘지 허가서를 따가지고 묘지 사업을 합니다. 절 수입으로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일본 스님들은 상당히 그 부유한 생활하는데 그 묘지를 팔고 살고 또 그 납골당에 그 제사 지내주고 그것이 아주 일본 불교는 거의 그 제사 불교예요. 젊어서 결혼식은 신도 가서 하고 늙어서 죽으면 장례식은 절에 가서 하고 그 묘지는 절에 있고 이게 일본 풍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석재상으로서는 묘지 허가 따기가 뭐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원불교가 일본에는 진출해 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효사님 전에 항산 김인철 법사님이 그 묘지 허가를 따면은 우리 일본 교화에 상당히 그 도움이 될 것이다. 그걸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와서 그런 걸 알아가지고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성공을 했어요. 치바법인 이름으로 해서 묘지 허가서가 나왔습니다.
그때 쓴 각서가 있어요. 이 묘지 허가서를 나에게 주면은 내가 원불교에 1억에 한 10억 든대요. 10억을 기사하겠습니다. 그걸로 동경교당 건물도 사고 동경교당 교무님을 월 우리 하나로 500만 원씩 10년간을 후원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이분하고 그 후원도 끝나고 관계도 이 치바법인이 이게 원불교 치바법인입니다. 자기네들 게 아니에요. 우리 원불교 일본 재단법인 치박교당, 원불교 치박교당 이름으로 묘지 허가서를 땄는데 저희한테 10억 희사를 해주고 뭐 근데 나중에 보면 10억이 좀 불었어요. 그래서 현재 떠도는 말로는 그 일본 사람이 20억을 희사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불교 막대 희사를 주고는 이제 딱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지금 교단적으로 현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이사진에 우리 교무가 처음에는 그 예산 이철행 목사님이 이사장하고 있는데 완전 저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전혀 관여를 못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언론 단합은 제가 당사자인데요. 제가 좀 교단에 대한 비판을 너무 심하게 잡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인터넷에서 제 글이 삭제가 됐어요. 이 치바법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건 이제 저희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현 일본 교구장 차광신 교무가 지난 3월 달에 인터넷에다가 이 사실을 전부 공표를 해버렸어요. 이 치바법인이 이렇게 해서 우리 교단에서 그 사람들한테 20억 후원받고 쭉 그동안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자기들 것이라고 해서 이제 원불교는 오지도 말아. 이건 우리 것이다. 근데 이러면 원불교 치바법인이에요. 근데 우리하고는 완전히 선이 끊어졌죠. 3월 달에 그걸 인터넷에서 이제 전 교육자가 다 알게 되고 아직 제가 잘 모르실 거예요. 신문에서는 아직 보도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럴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건 불법적인 행위를 자수하고 그 사람들한테 20억 가서 20억 도로 물려주고 찾아와야 된다. 역대 여기에 책임 있는 분들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 그 글이 인터넷에서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현재 6개월 동안 원불교 교육자 광장인 그 게시판에 못 들어갑니다. 참 추방을 당했어요. 그것이 이제 여러 교우님들이 이거 안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거 관행이고 한국 뭐 정보 무슨 보호법인가요? 뭐 정보 그 법이 있대요. 정보 무슨 법이. 이거 언론 탄압이다 해갖고 지금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저 때문에. 아직도 이거 해결은 안 됐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8월 7일 날 그런 모임을 할 때 제가 승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혹시 소수공에도 여기 같이 참여가 되시겠습니까? 얼마 후에 상의를 하셔갖고 참여하겠다 해서 그래서 소수공도 연관이 됩니다. 그에 이제 원불교 그 교무님들이 사회 개혁한다고 해서 그런 핵문제 이런 거를 해결 쪽에 그 대외적으로 활동했던 그 출가 교무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그 사회 개혁 교무단 그분들 아주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영광 핵 폐기장도 그분들이 반대했고 그 모임 그리고 불법 연구회 뭐 한 몇 개 모임으로 해서 8월 7일 날 총부에서 안 하고 저희들이 익산 시내 그 결혼식장 웨딩홀을 하나 빌렸어요. 하루 그거 3시간 한 5시간인가 그랬는데 굉장히 거액이에요. 100만 원 정도. 이제 그걸 해가지고 뭐 프랑카트도 만들고 또 책자도 만들고 인터넷으로 광고도 하고 원불교 신문은 그날이 휴관이에요. 그래서 광고를 못하고 서울의 한우란 신문에는 광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이걸 못하게 중단했냐 하면은 8월 6일까지 교정원장, 남공성 교정원장님이 여러분들 만났어요. 출가 재가들 만나서 제발 이것 좀 총부 안으로 와서 해결하라. 근데 우리는 한 번 이거 다 결정한 건데 우리는 그대로 추진하겠다. 총부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이유는 밖에서 하게 되면 언론에 보도가 된다. 이걸 총부가 제일 싫어합니다. 총부 안에서 들어오면 총부 정문에서 기자들 다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결혼식장은 그건 토리 불가능하죠. 또 우리는 언론에 이것은 공개돼야 된다. 그래서 그 장소 갖고 굉장히 그 실력을 많이 했습니다. 교무님들도 그 교육자 광장 자유게시판에 보면은
거기가 다 반대 의견이에요. 외부에서 하는 거. 이거 원불교인데 많이 먹으려고 그러냐. 지금 우리 원불교가 뭐 쬐끄만데 이런 사건으로 사회에 보도되면 큰일 난다. 해갖고 전부 안으로 들어와라. 우리는 처음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정원 장이가 만나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양보를 하면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협상을 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뭐든지 교원 개정을 앞으로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시바 법인을 법대로 잘 처리하겠다. 또는 언론 탄압을 지금이라도 해주겠다. 이 세 중에 하나만 해주면 총괄으로 들어갔습니다. 8월 7일 날 그날이 우리가 지금 8월 7일 행사는 8월 6일 오후에 이 원불교의 그 상임중앙단 행각회에 있어요. 종법사님, 수의단 중앙 2분 상임중앙이 있어요. 그리고 교정원장, 감찰원장 이 5분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어요. 뭐 중앙 상임위원장인가? 그게 아무튼 원불교 최고 막강한 회의입니다. 가장 그 권위 있는 회의예요. 거기에서 틀림없이 토론을 하실 거다. 우리는 끝까지 웨딩센터에서 하겠다. 그래서 미리 우리 소수공에서 연락을 못 드렸거든요. 8월 7일인데 8월 6일 오후에 그 의장단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 6시까지 기다렸어요. 웨딩센터가 만약 그 취소하게 되면은 뭐 7시까지가 열으려고 그래서 6시까지 기다렸는데 의장단 회의가 끝났는데 이 중에 하나도 못 풀립니다. 전혀. 그럼 우리는 총무로 들어갈 명분이 없어요. 만약 하나도 안 풀어서 들어가면 그냥 우리가 완전히 베끼든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그러나 또 밖에서 오면은 여론상 만약 밖에서 해가지고 뭐 이것이 엄청난 문제가 또 터져요. 왜냐하면 이 시바법인은요 언론에서 보도돼갖고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이 일본에 보고하게 되면은 국제 문제예요. 한국 안에서 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하면은 국내법으로 그냥 적당히 뭐 해결하고 변호사 하는데 이것은 한국인이 일본이란 남의 땅에 가서 저지른 일종의 우리가 보면 범죄 행위예요. 이것은 국제적인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 7시에 저희가 긴급 모임을 가져가지고 왜냐하면 저녁 6시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었어요. 7시에 모였는데 시간은 뭐 30분뿐이 안 남았고 그래서 소수하고 긴밀한 그 협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결론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왔어요.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어디 가서 공개는 하지 마세요. 저하고 현직 상당히 중요 요직에 있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우리 모임에. 근데 그분은 자기를 드러낼 수는 없어요. 우리는 교단 비판 세력이기 때문에 현직 고위직의 그런 사람들하고 한다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뭐냐? 좋다. 그럼 내일 일을 우리 무혈화시키자. 연기시키자. 다음 모임은 차라리 서울에서 하자. 서울은 어디서 하냐? 프레스 센터에서 하자. 전국 기자들이 다 모이는 데예요. 여신 기자도 오고. 그러면은 거기에 또 프레스 센터에서는 과거에 원불교 행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단적으로 볼 때 우리 교단을 위한 건전한 그 토론에다가 앞으로 미래의 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지 뭐 다른 내용 없다고 그러면은 이제 왜 뭐 웨딩으로 해서 하냐 총무 대학생이냐 거기 거리상 한 뭐 1km도 안 돼요. 바로 가까운 데예요. 총무 배산 밑에 원료가 앞이고 총무니까 자꾸 막 들어오라고 그러고 만약에 또 물리적으로 방해도 할 수 있어요. 총무의 교무님들이 한 150명 있고 학생들이 한뭐 100여 명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딱 둘러서 버린다지 하면은 완전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총무를 떠나서 서울에서 하게 되면은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그러고 또 그런 언론의 보도랄지 이런 것도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그날 밤 7시에 저희가 연기 조치를 했습니다. 소수공과 긴밀히 그 타협못한 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예. 어떤 보도에 의하면은 지금 시바법인에 관련된 중간 그 점검 결과가 나오면은 그 중간 점검 결과를 보고 우리가 토론회를 할 예정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하고 지금 박사님 말씀 내용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 아니에요. 중간 보고서 이미 나왔습니다. 나왔죠. 예, 조사위원회에 네. 중간 보고서 나오고 최종 보고서가 8월 말까지 나오기로 했어요. 오늘 내일 사이 나와.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 행사도 이 최종 보고서를 보고 최종 보고서에서 교단이 자수하겠다. 일본 당국에. 그럼 앞으로 환수 조치하겠다. 그 약속 오면은 시바법인 문제는 더 이상 그건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무 약속 없이 지금 교단의 분위기는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때 그 사람들한테 20억이나 후원금을 얻어냈다. 그 얼마나 공로 있는 분인데 그 양반은 우리가 뭐 나쁜 저거 했다고 그러냐. 그런 분위기가 또 굉장히 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사이에 최종 보고가 나왔는데 그 최종 보고 결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제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수습 대책위원회 또 생깁니다. 이 사람들 조사만 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조사가 어떻게 발표냐에 따라서 그 수습 대책의 방향이 잡히죠. 내일 모레 오늘 내일 사이에 최종 보고서 보고 지금 9월 14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오후 2시 반에 합니다. 2시 30분. 이때 적어도 저희는 한 100여 명은 참석해 주시러 원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서울에서 많이 동원될지 몰라도 그때 좀 같이 모여서서 앞으로 교육 개헌을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한 결정된 게 없어요. 저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바범위는 내일 모레 최종 보고서 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잘 처리할 것이냐. 그 현재 교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언론에 대한 그 상당히 우리는 그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 아니에요. 교단의 언론은 계속 하는데 이건 뭐 꼭 이번 그 자유게시뿐만 아니라 언론 전반에 가서 원강지가 있고 한우란 신문이 있고 또 어물개 신문이 있는데 실제로 그 자유스러운 보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에서 거의 그 검열 아닌 검열을 해요. 그 신문사 사장들은 총무 눈치를 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앞으로 포괄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좀 자율성을 많이 달라. 이런 것이 지금 14일 날 2시 반에 프레스센터에서 하는데 그때 이제 토의는 교단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데 이 교원 개정은 지금 지난주인가요? 경산 종목사님 서울에 가셔서 제가 교도들하고 만난 자리에서는 상당히 양보를 하신다. 교원 개정을 전혀 못 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좀 할 수 있다. 그런 은일이 계셨다고 해요. 그리고 치바법인은 지금 오늘 내일 기다리고 있고 언론 문제는 아직 전혀 답이 없고 이건 뭐 골치 아프게 이제 여기서 끝내시죠. 예. 그럼 양상님 지금 휴가 결제 감량에 못 들어갑니까? 예, 못 들어갑니다. 6개월간. 어떻게 못 들어가게 하죠? 그걸? 6개월간 저 아이디 넣으면 딱 들어올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저 운영자가 차단해요. 저희 소수공도 운영자가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우리 원불교 신문 만평에 보니까 모 교도님께서 그래도 한 원로 교도님 같은데 그분의 말씀이 교원 개정 관련해 가지고 종법사님의 하명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그 특별 그 교원 개정 위원들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금액을 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검토를 1년 6개월 동안 해왔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그 만평 내용에 어떻게 글이 적혀 있냐면은 종법사님의 의중을 전혀 밑에 지금 특별교정 교원위원들이나 전문위원들이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으면서 1년 6개월 동안 자기 나름대로의 테두리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출발해 나갔다. 그리고 어느 정도 중간 정도도 나왔는데 중간 정도 부분도 종법사님께 그 의견이 개진되지 않았다. 그럼 그 역할을 해야 될지 교정원장인데 교정원장이 중간 역할을 전혀 하지 않냐고 그냥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됐다. 소통이 되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로 기결이 되어 나오던데 맞습니까? 뭐 거의 그렇게 봅니다. 예,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본인들은 여러 가지 변명을 하시는데 교정원장은 사실은 이 교원 개정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정원장이 해야 맞습니다. 직책상. 왜냐하면 교정원장이 중앙교회에 교원 개정 발의권이 있어요. 뭐 수의단이나 종법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아니면은 중앙교회 의원의 뭐 재적 3분의 1인가 그렇게 하나 교정원장 두 사람이 교원 개정 발의권이 있는데 지금 교정원장이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데 나를 위원장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내가 위원장이 아니었다. 뭐 수의단 중앙단원인 여자 중앙단원이 있어요. 율타원 김혜봉 교무가 그 교원특위 위원장이었습니다. 뭐 부위원장은 제가 출가가 있는데 제가는 그 헌법재판관을 김종대 씨고 그분은 한 번인가 두 번 참석을 그냥 참석 안 한 거예요. 이건 내가 의도하는 게 아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서로 책임 전가하고 뭐 내 책임이 아니다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종법사님의 의중과 그 특유의 1년 8개월 한 것이 마지막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법사님이 야 이건 절대 나는 이거 인정 못하겠다. 그럼 그동안 1년 8개월 동안 수시로 종법사님께 보고하고 또 수시로 종법사님이 유시를 내리셨어야 했는데 이게 소통이 잘 못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교단이 어떤 소통의 길이 막혔다. 면밀했으면 중간중간 점검해서 야 그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또 특이들도 이건 종법사가 원하는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하자. 근데 특이분들을 만나보면은 그 특이에서 한 서너 분이 늘 종법사님께 보고를 해가지고 종법사님 안을 이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종법사는 이거 절대 허용 안 하실 거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끼리 토론해서 합의한 것이 나온 것이야. 그런데 느닷없이 종법사님이 와서 막 꿀째 타러 온 게 특이들이 지금 상당한 숫자가 사퇴해버렸습니다. 난 그렇다면 여기 기획 안 갔어요. 그 실상은 이건 정법사님께 그런 거 저런 거 다 나서 중간중간 협의가 들어가고 일종의 보고가 내밀하게라도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말이 나오죠. 예. 그런데 정법사님은 전혀 당신은 들으신 바가 없고 아니야. 그러시면 없는데 결론이 예. 이런 결론으로 나왔는데 예. 나는 이 결론에 대해서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어. 알고는 계셨다는 이야기다, 그죠? 정법사님께서. 아니 우리도 다 아는데 경과를 왜냐하면 신문에 늘 보도가 됐어요. 특이 활동이 다 공개됐어요. 예. 뭐 밀실을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종법사님이 특이 활동을 몰랐다 한 것은 조금 거짓에 가까운. 말이 좀 안 돼요. 그러나 최종 합의안이 그 얼마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종법사님이 아주 심하게 예, 그냥 이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남았는데요. 휴식 시간인데 제가